위탁업체에 지급된 인건비 현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를 살펴보니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주간 운전사의 한 해 평균 인건비가 3,015만 원, 야간 운전사는 4,021만 원입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됐을까? 낮에만 쓰레기 수거차를 모는 한 환경미화원의 2012년 소득금액 증명서입니다. 2,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산정된 평균 인건비보다 500만 원 가까이 적은 금액입니다. 야간 운전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소득금액은 3,243만 원. 평균 인건비보다 800만 원이나 적습니다. 애초 원가에 책정된 금액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보면은 그 시에서 산정된 금액이 한 4, 50만 원, 40만 원대 지나갑니다. 업주들한테는 큰 이익이죠. 한 사람하고 와서 적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통째로 보면 큰 돈이죠. 현재 14개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모두 480여 명. 원가에 산정된 인건비보다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항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년마다 사측과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앞에서는 못하고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시에서 책정되어 있는 임금 강제를 해라 하는데도 공무원들은 관여할 수 없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권한 받기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미화원에게 덜 지급된 인건비는 어디로 갔을까? 시에서 업체로 돈을 지급을 하고 업체에서 근로자한테 그걸 다 지급을 안 하면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업체가 가지고 있겠죠. 청소업체들은 위탁 원가에 빠져 있는 비용이 많아 미화원의 인건비 일부를 빼 돌려쓰지 않으면 업체 운영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낙차율 88%, 12%를 적게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가.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인건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전주시는 산정된 인건비가 미화원들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용역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라. 그 뜻은 아니에요. 위탁업체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 그 돈의 범위 내에서 회사를 휴정법이 위반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지. 각각 5%와 10%로 정해져 있는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가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 그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업체 사업주가 예를 놓고 보면 이 관리비나 인건비를 풀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업체는 부족한 운영비를 업체 이윤으로 채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1,200원 정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구매를 하려면 1,600원 이렇게 구매를 했었어요. 당시에 한참 기름값이 올라갔을 때. 그때 누가 그것을 보전해준다는 거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간 전주 시내 주택가 골목. 재활용품 쓰레기와 쓰레기 봉지에 담을 수 없는 대형 폐기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 종류별로 수거하는 업체가 다 다르고 수거 날짜도 달라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명한 쓰레기들은 업체들이 서로 미루다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같이 가면서 딱 수거를 하면은 남들 보기에도 깔끔한 수거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것만 청소를 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죠. 의식이 이제 우리는 지금 저희는 이제 일반 쓰레기만 청소를 하면 된다. 저거는 이제 음식만 지정하면 된다.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깔끔한 맛이었죠. 쓰레기를 종류별로 수거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는 그동안 논란거리였습니다. 지난해 전주시의회는 14개 청소업체에 대한 위탁관리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대여섯 개 업체가 권역별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해 6달에 걸쳐 실시한 용역 결과 지금의 수거 방식이 권역별 수거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의회는 용역 결과의 객관성을 문제 삼아 반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업체들은 쓰레기를 종류별로 수거하는 방식이 현재로선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형 폐기물 차량이 와가지고 음식물을 수거해 간다?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노선을 다른 차가 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 권역화나 성상화나 이 논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주시 청소행정을 깨끗하고 민원이 없게끔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전주시도 현재 종류별 수거 방식을 권역으로 바꿀 경우 업체들의 반발을 우려합니다. 이 사장들 14개 업체 중에서 4명만 사장이냐면 동서남북 나눠버리면 권역별로 온다고 상대랑 이런 뭐 더 그런 것도 보존해줘야 하잖아요. 하지만 전국에서 전주시처럼 10개가 넘는 청소업체가 쓰레기를 종류별로 수거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주와 규모가 비슷한 충남 천안시. 인구는 61만여 명으로 전주보다 4만여 명 정도 적지만 면적은 전주보다 3배 이상 넓습니다. 천안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수거차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천안시는 지난 2009년 청소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데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 업체가 쓰레기 수거와 운반을 대행해 왔는데 특정 업체가 청소 업무를 독점한다는 지적에 따라 업체 선정 방식을 바꾼 겁니다. 당시 공개 경쟁 입찰에는 24개 업체가 참여했고 심사를 거쳐 3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현재 천안시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을 함께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나눠지니까는 좀 어떤 반발의 어떤 적이 있었지만은 시민단체라든가 의회에서 이제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고 요청이 있었고 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래서 실은 그 이전도부터 어떤 그 공감대가 돼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 폐기물을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된 음식물 폐기물은 발효 과정을 통해서 퇴비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지만 조례에 따라 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산도 이루어집니다. 청소 대행업체의 원가 용역 보고서입니다. 대행업체 직원 이름이 적혀 있고 1년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업체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은 242명으로 전주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들은 61살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자기가 일하던 업체가 입찰에서 떨어지더라도 다른 업체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우리가 입찰을 모집할 때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만 대표가 바뀔 뿐이지 고용 승계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4개 청소 대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181억 원. 전주시가 청소업체에 주는 위탁 비용보다 30% 정도 적은 액수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굳어진 계약 방식과 원가의 적정성 여부, 쓰레기 수거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전주시의 청소행정. 전주시의회가 이태식 씨의 조례 개정 청원을 받아들이자 전주시는 지난 7월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위탁업체를 재선정할 때 공모가 아닌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위탁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대신 의회가 동의를 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자 입찰이 빠져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고요. 그걸 더 구체화하는 게 구체화한 거지.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하나의 전자 입찰 방식을 구체화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것뿐인 거죠. 결국 전주시의회는 이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부터 명확히 세운 뒤 조례 개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14개 업체의 위탁 계약 기간은 올해 말로 끝납니다. 이대로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14개 청소업체와의 위탁 계약은 또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속하게 이걸 좀 우리 시와 관련 부서에서 빨리 만들어서
지금 12월 달